그 이해방난집이라는 간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여기 어느 치과 의사님인지 몰라도 굉장히 아주 감각 있으시다. 나라를 살리는 10가지 생각의 창고라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10년이 지나서 조금 구문같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쉬운 글이니까 시간 되시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장관님께서 아무래도 과거에 이재명 지사랑도 그거 그런 얘기 할 지금 오늘 귀한 시간 제가 어렵게 부탁드려가지고 뭐 다른 얘기보다 하여튼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뭐 앞으로 행보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귀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언제 만날지도 큰 관심사였는데 두 사람이 결국 만났다고 합니다. 지난 6일 화요일에 두 사람이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윤 전 총장이 먼저 맥주나 한잔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이 회동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왜 비공개로 만났을까요? 사실 만약에 네.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려면 어떻게 보면 의전과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권영세 이제 그 의원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 만난 걸 가지고 이제 쭉 보고서를 내니까 그거 보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 잘 들었다. 그리고 조만간 보자라고 하니까 그 문자로 오니까 그거에 답해서 나 오늘 아침부터 좀 목이 칼칼했는데 오늘 저녁 약속 있느냐가 없다고 하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서초동에 가서 이제 만났다고 해요. 두 사람 다 형식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성격이니까 만났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처음 만남이니까 주로 탐색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얘기는 언제 뭐 입당을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서로 안부 이야기만 주고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정치 얘기만 했죠. 사실. 정치 얘기만 했습니까? 근데 그 정치 얘기라는 게 뭐 예를 들어 향후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저는 주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나 뭐 이런 거 정도 체크하는 정도로 좀 물어봤고요. 윤 총장님은 뭐 제 기억에는 그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전반에 대해서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저는. 마지막 말, 상식선에서 저는 당연히 탑승할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8월 정시 버스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상식선으로 입당한다는 것 8월 달에 입당을 할 것으로 본다. 이 느낌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어찌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압박일 수도 있죠. 압박의 의미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뭐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향후 구상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데 윤 총장이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만나서 윤석열 총장이 언제 입당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갔다면 이분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보단 우리 쪽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보이는구나 정도를 이준석 대표가 읽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정시버스 출발로를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들어오시겠죠라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안 들어가면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상황이 되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도 빨리 탑승해라 하는 압박도 이 안에 같이 들어있잖아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전 총장은 최근 검찰총장 사퇴 배경으로 월성원전 사건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전 장관과 동반 사퇴를 압박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요.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이 영향 커질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비판이라기보다도 비난 쪽이었잖아요. 국민 약탈 정권이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윤 전 총장이 지금 밖에 있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밝혔듯이 중도 확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대결주의라든가 극한주의라든가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에 대한 그런 비난 부분은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 확장성이 스윙 보호트인데 스윙 보호트는 진영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현 정부와 자꾸만 대결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중도 확장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님, 근데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사실 사퇴 압박을 했다는 건 굉장히 파문이 큰 지금 이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이게 직권 남용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중도에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냐. 이게 여권의 집중적인 어떤 비난이었거든요. 그렇죠. 공격 포인트였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답을 한 거예요. 내가 정치에 뛰어들려고 뛰어든 게 아니고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냐.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7월 24일까지 임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걸 못 마치게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나온 거 아니냐. 그거의 하나의 증거로서 제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여권과 청와대에서 압박했던 내용에 대한 반박 논리를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주장을 하는군요.